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서울대가 2013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 평균 경쟁률이 8.07대 1로 나타났지요. 전년에 비해서 평균 경쟁률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수시 1차 원서 접수 오는 9월 11일까지입니다. 각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 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수험생들 많으시죠? 자, 오늘은 2013 수시로 대학 가기를 주제로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 진학 노하우로 입시계 거장으로 불리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대보고 교사이자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이금수 선생님, 또 이특수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최고의 전략을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는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께서 최고의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분석 내용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의치안 계열의 수시로 지원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의학도가 되길 원하는군요.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 한의대 수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등 활동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내신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국어 2등급, 수학이 1.5등급, 영어 1.87, 과학이 1.7에서 약 1.7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6월 평가원 모의평가에서는 언어가 131에 98 1등급, 수리가가 130에 92에 2등급, 외국어가 133에 94에 2등급, 생물일이 74에 99에 1등급, 71에 98에 1등급이 생물투입니다. 그래서 언수의 탐투로 하면 평균 점수가 539고요. 100분위는 382.5 정도가 되고 평균 등급은 1.5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네, 교과 활동 보시면 1학년은 학급 총무했고요. 수학 동아리, 2학년은 학급 실장, 또 자원봉사대 동아리 부회장, 3학년은 원리 수학반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원광대 평생교육원 간호학과 진로 체험을 했고요. 또 독거 어르신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도 했네요. 자, 특기상 수상 경력으로는 수학 동아리 발표 동상 3위를 했고요. 모금상 받았고, 또 과학경시대 우수상 2위를 했죠. 그다음에 수학경시대 동상 4위를 했고, 자치활동생활 실천상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네, 지망대학은 원광대 수시 2차 지역인재 전형, 그다음에 2지망은 대구 한의대 학교당 추천자 특별 전형, 3지망 우석대 수시 1차 웰테크 자기 추천자 전형이 있고요. 4지망 동신대, 5지망 대전대, 일반 전형 이렇게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의치한의 계열을 네. 지원하는 고3 학생인데 지금 지망 전형을 네. 보니까 상당히 그 전형 탐구를 좀 많이 하는 친구 같은데요.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일단 교과 비교과 보시면서 좀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2015년부터 이제 그 의전이 의대로 전환되는 그런 저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도 좀 늘어났습니다. 의대가 186명이 늘어났고 치대가 12명이 늘어나서 약간은 그 뭐랄까요, 그 의치대 진학 기회가 좀 넓어졌다고 볼 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시로 보았을 때는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면 최상위권을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 6회 지원에 따라서 예년과는 달리 뭔가 좀 뭐랄까요, 그 선택을 제대로 한 그런 그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을 보면은요, 전학년 내신 평균이 한 1.7등급 정도가 돼요. 근데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라면 의대, 치대, 한의대 1.2에서 한 1.3등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신 성적은 그러니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전공 적합성에서 수상 기록이 있긴 하지만 서류의 커다란 장점, 그러니까 의대를 갈 정도의 학생이라면 상당한 스펙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교내 논술 대회라든지 수학, 과학 경시대 상당히 큰 상들을 받았을 텐데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보완할 점은요. 9월 모의 수능 점수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그 수리하고 외국어에서 보면 조금씩만 올리면 1등급이 내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하고 제 생각은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술 준비 좀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학생부 전형을 하려고 한다면 1단계에서 그 몇 배수 한 5배수 이상 되는 그런 대학을 지망을 하게 되면 학생부가 조금 떨어져도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락은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면접의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수한 학생입니다만은 또 의치한 계열은 또 워낙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학과이기 때문에 자, 그럼 6월 모의 수능 점수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느 선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정현주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대는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올렸으면 뭐 괜찮겠지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가진 곳이 의치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6월 평가원 모의 평가 결과로 봤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신대 1차입니다. 학업 우수자 일반고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표준 점수 545 정도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학생은 539점을 맞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남대 남원 1차의 일반 학생부 중심 이건 539니까 딱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원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한의학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한의학과는 우석대 1차 웰테크 자기 추천자 서류 중심의 전형인데요. 539점이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왔죠. 동의대도 자기 추천자에서 서류 중심에서 538점이니까 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대학을 더 보죠. 가천대학교 글로벌에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할 수 있겠는데 543점인데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한번 지원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원광대입니다. 원광대 한의학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학생부 중심인데 543인데 여기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볼까요? 네, 상지대도 있죠. 상지대 541점 정도로 보고 있고 대구 한의대 540점 정도, 세명대 5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평가원 모의 평가를 이제 중심으로 봤을 때 네네네. 현재 그렇다는 얘기고 네네. 우리가 9월 4일 날 9월 모평이 있죠. 그렇죠. 그때는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근접해 있는 학교들은 좀 많이 있는데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역시 이제 그 수능에 대한 불안전한 모습 이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수시 모집을 통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합격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학생이 보면 그 내신 성적 자체가 조금 미흡해요. 네.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쓰려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치한 정도면 1점에서 1.3등급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 이제 5배수 이상 뽑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을 쓴다면 패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면접을 이제 준비하면 되겠고요. 논술 위주의 일반 전형이 지원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력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뭐랄까 그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만족시키는데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논술 위주의 일반 전형을 지원하기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류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서류 중에서 내가 활동한 부분에서 진짜 부각시켜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자기소개서를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입학사령관님들이 봤을 때 이건 2단계에서 꼭 만나야 될 학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원서 접수 앞두고 자기소개서 좀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준비가 됐나요? 잘 써보고는 있는데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써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반 전형, 이 논술 위제 일반 전형 준비는요? 논술은 거의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자연계 논술은 조금씩 그러니까 융통성 지금부터 있게 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뭐 모두 되니까요. 지금부터 준비된 학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부터 매주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대학을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뭐 늦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네.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미리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고신대 1차를 제가 추천을 하겠는데요. 이 고신대는 1단계가 학생부 100%로 7배수를 뽑습니다. 지난해 5배수 뽑았는데 7배수로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단계는 학생부 90에 면접 10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언수가 외 3개 영역 합이 4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합이 5로 돼 있죠. 1, 2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남대입니다. 서남대는 학생부 교과 100%로 일괄 전형을 합니다. 그럼 상당히 불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여기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에서 학기별로 각각 한 과목만 석차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면접고사는 합불 판정 자료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과 성적줄을 이제 잘 뽑아봐서 이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남대 1, 2, 3차를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의학과 이번엔 한번 보죠. 한의학과입니다. 한의학과 동국대 경주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동국대 경주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50%하고 논술 성적 50%로 5배수를 뽑습니다. 배수가 좀 높죠? 그렇게 하고 또 교과와 논술이 섞여 있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단계는 1단계 80에 면접 20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언수가 외 3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1등급인데 이것도 현재 보면 수리가 90이니까 한 4% 모자라고요. 외국어가 94니까는 2% 정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2개 영역에서 1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했고요. 또 동의대 수시 1차 인문계 고교전형 한의학과는 그 학생부 교과 100%로 7배수를 뽑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고 2단계는 학생부 80에 면접 20이니까 심층 면접 준비를 충분히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언수가 외 3개 영역 등급하고 5인데 여기서는 그 수 가나를 다 보기 때문에 약간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전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원광대 학생부 중심의 전형 543점이죠. 상지대 541이죠. 우석도 539. 이런 대학들은 지원 가능한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과 겹치는 곳도 있고 또 선생님이 새롭게 추천해 주신 대학도 있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더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까 논술을 이제 와서 준비해도 안 늦었다고 하셨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가지고 충분한지 궁금해요. 네, 선생님. 사실은 논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거 사교육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을 어떻게 많이 보세요? 하는데요. 네. 사교육을 통해서 하는 준비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대학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경향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수리하고 과학이 이제 통합 논술이냐 과학도 이제 선택을 한 논술이냐 이런 것도 다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TBS지만 EBS 방송을 저는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대학별 고사를 준비를 갖다 충분하게 해놨기 때문에 맞춤형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왕창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시 2차에 만약에 그 시험을 보더라도 며칠 안 남습니다. 그 당시에 논술을 준비한다는 건 이미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진도가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이제 무게감 있게 임팩트가 생길 겁니다. 네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매주 금요일 공부비법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자연계 논술에 대한 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생 이번 주 금요일 방송 놓치지 않고 꼭 시청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그리고 대학별 추천 내용 자세하게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기회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의사가 꿈인 고3 학생인데요. 내신 등급이 1.7등급,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이 1.5등급으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수시 결과가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수능에 대해서 일단 무게중심을 두고, 현재 수시 중심, 학생부 중심에 대해서 배수가 많은 쪽으로 준비를 하되, 가능하면 논술 준비도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심층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예과로는 고신대, 서남대 학생부 전형과 일반 전형을 추천드리고요. 한의예과는 동국대 경주의 일반 전형, 동의대 인문계 고등학교 전형, 원광대학교 지역문제 전형, 상지대학교 상지 스마트 일반 전형, 우석대학교의 웰테크 자기 추천자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은 친구인데요. 전화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네. 좀 부탁합니다. 저는 꿈이 국회의원인 고3 학생입니다. 아, 정치인의 네. 꿈을 갖고 있군요. 네.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알고 상담 신청하게 됐나요? 작년에 누나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저도 한번 전화가 됐습니다. 그럼 누나는 저기 상담받고 대학 가셨나요? 네, 대학 생활 네. 잘하고 있고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입시와 관련해서. 이번에 수시가 6개인데 제가 6개 중 5개를 논술로 지원하는데 논술은 1년 전부터 되게 꾸준히 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원한 학교들이 모범 답안이나 해설지가 잘 안 나와서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 스스로 이렇게 논술을 평가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논술 준비하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먼저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지요. 이 학생의 이제 교과 성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 3.1, 영어 2.1, 수학 2.1, 사회 1.5 등급해서 4개 교과 기준으로 2.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모의수능 성적입니다. 언어 영역 표준점수 127에 100분위 94 등급 2등급이고요. 수리 나영 표준점수 135에 2등급, 외국어 표준점수 129에 2등급, 한국지리와 사회문화 선택했는데 사회탐구는 표준점수 69에 1등급, 사회문화는 66에 1등급 해서 언수회사 표준점수 총점으로는 526점, 평균 등급으로는 1.7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비교 활동을 살펴보죠. 예, 먼저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 때 시사 토론 동아리 부반장을 했었고요. 2학년 때 사회탐구 토론 동아리를 활동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이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다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모의국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특기사항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2010학년도에 학생토론대회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2012학년도에는 이제 국사사회교과에 대해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지망대학은요. 1지망으로 건국대 정치학과 또는 경영학과, 2지망으로 이제 연대 사회과학부 정치회계학과, 3지망으로 이제 서강대 사회과학부 정치회계학과를 원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중대, 성대, 한양대 등 하는 정치학과를 또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상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교과 성적부터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1학년 때 국영수사 기준에 2.1등급을 받다가 2학년 때 2.2등급, 3학년 때 2.2등급 해서 전반적으로 2등급 초반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으로 보면 이제 나름 그래도 상대적인 비교 의의가 있는 성적을 볼 수 있고요.
또 6월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언수회사 내경력 기준에 상위 누적 5 내지 6%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가지고 정시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서울 지역 중상위권대, 주로 건대, 동대, 홍익대에 대한 지원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건국대 정치학과라든가 이제 연세대 그리고 서강대를 이제 원하는 거 보면 역시 이제 정시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수시를 좀 편성을 하겠다는 거고 또 논술을 무려 이제 5번, 5회를 이제 6개 카드 중에서 5개를 논술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합격하기 위한 전략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주요 대학에서 논술 전형에서 합격을 하려고 하면 논술 잘 쓰는 것은 기본이 되겠지만요. 보통은 이제 수능 우선 선발이라고 해서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학 전형들이 보통 우선 선발 기준이 1, 2등급이죠. 등급 앞 4 이내를 원하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로 보면 언어 영역에서 이제 지난 6월 모의 수능이 이제 2등급 이제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1등급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탐구 영역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언어 1등급을 달성하고 탐구 1등급을 유지하면서 외국어가 2등급이자 커트라인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 선발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의 논술 전형에 아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논술 전형에 지원하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논술 또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학생이 언급했듯이 과연 연세대에서 논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서강대는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했지만 사실 대학을 보면 완벽한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논술 문제에 대한 해제가 보통 학교 홈페이지 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문제는 이런 취지에서 출제했다. 또 이런 식의 제시문을 가지고 출제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연대로 본다고 하면 연대의 논술 해제를 잘 읽어보면은 학생의 글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서강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서강대 홈페이지 가보면은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설을 잘 읽다 보면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제를 줬고 이런 식의 답을 냈을 때 좀 더 좋은 답일 것이다라는 어떤 제시를 방향성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건대 논술에 대해서 학생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상경 계열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냥 보통의 고전 제시문으로 나오는 이제 일반 논술을 볼 것이냐를 살펴봤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그냥 그래도 좀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냥 지망학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수리 논술에 대한 포함 여부는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논술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면 만약에 내가 이제 정치인이 희망이다 하면 정치대학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한양 전형도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자기가 지망하는 곳으로 나왔는데 브레인 한양 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여기도 등급합이 4이기 때문에 등급합 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주요 대학 전형과 달리 이 전형만큼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뒤진 학생들을 이렇게 또 오라는 전형을 보시기 때문에 만약 이 전형에 통과하려고 하면 먼저 수능 최저 기준 통과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교과 성적을 또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써내는 자기소개서가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보면 이제 학생부 성적이 2등급 초반대므로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우선 선발에 들어가는 곳이 중요하겠지만 우선 선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논술 성적과 또 학생부 성적이 또 어느 정도 양호하기 때문에 일반 선발 또는 충원학교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9월 모의 수능이 이제 9월 4일에 보게 되는데 아마 이 성적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소신 상향을 더 쓸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안정 지원해서 하향 지원할지를 한번 좀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말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게 좀 커다란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매주 금요일은 공부 비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인문계 논술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서 각 대학별로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논술 경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 우리 학생 좀 꼭 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좀 다시 보기 꼭 해보기를 권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정치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각 대학별로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한번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건국대인데요.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정치대학에서 33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20과 논술 80을 전형하는데 이 부분을 우선 선발 50%는
상해 세경력 기준의 등급합 4 이내의 학생을 별도로 해서 선발하고요. 일반 선발 기준에서 2경력 2등급 이내니까 가능하면 이제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가면 좀 더 합격 가능성이 아마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연대인데요. 일반 전형에서 정치외교학과에서 45명 선발합니다. 역시 우선 선발 70%는 학생부 30과 논술 70으로 전형하는데 여기에 기준은 이제 언수의 보호 1등급이니까 상당히 조건이 좀 세죠. 그다음에 일반 선발 30%는 학생부 50과 논술 50으로 전형하는데 여기 영역에 대한 수능 최저는 세계 영역 2등급 이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양대가 있는데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입학 4년간 종합평가로 해서 100% 전형을 하고요. 교과 성적이 또 미반영, 반영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 기준은 언수회 또는 혹시 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언해사 등급합 4 이내라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대 일반 학생 전형인데요. 사회과학계에서 163명을 선발하고요. 우선 선발은 학생부 30과 논술 70, 일반 선발은 학생부 50과 논술 50인데 여기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이 좀 독특합니다. 언수회 등급합 4 이내 또는 수리 외국 100분이죠. 100분이 합을 197 이상이면 또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선발은 이제 언수의 등급합 6 이내니까 평균 2등급 이내에 들어야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대는 이제 수시통합 논술형이 있는데요. 정치국제학과에서 9명 선발합니다. 좀 복잡하죠 전형 방법이. 우선 선발 20%는 수능 최저 기준 없이 학생부 20과 논술 80으로 전형하고요. 수능 우수 학생 선발했습니다. 50% 선발하는데 학생부 30과 논술 70. 여기에 수능 우수에 대한 수능 최저는 상위 세경력 등급합 4 이내. 일반 선발은 학생부 30과 논술 70인데 이보다 좀 약한 수능 최저가 통과되는데요. 상위 세경력 등급합 6 이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전형과 자세한 논술 전형 방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를 꼭 맞출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만약에 그 학생부로 하나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은 상향 지원이나 안전 지원이나 이제 하향 지원 각각 하나씩 추천해 주는 거 어떠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학생부 성적이 현재 학생이 이제 2.2등급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 기준에서는 상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아마 건대 정도가 아마 상향선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들어갈 때는 상당히 등급 조건이 1등급 초반에서 후반대까지 가져야만 안정적 합격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되고요. 아마 적정 지원선을 찾는다고 하면 국민대 정도가 아마 적정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학생부의 지원 추세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소신선, 상향선은 건대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정선은 국민대 정도를 바라보면은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논술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하면서 많이 좀 고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감이 잡히나요? 네. 네, 수능 성적 올리기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우리 9월 모의평가 한번 보면서 그 기준을 한번 잣대를 잘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와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일단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꿈인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6개 지원 모집 전형 중에서 5개를 논술로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되 일반 선발보다는 우선 선발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을 해서 합의 4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지원 대학별로 논술고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 많이 했지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건국대를 1순위로 지금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건국대 논술 수리 포함 연구보다는 지망학과 중심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봤을 때 건국대학교 논술 우수자,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과 성균관대 일반 전형, 그리고 중앙대학교 통합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로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활동 보고서랑 입학 원서랑 같이 보내주세요. 입시로 인한 불안함과 초조함을 겪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 입시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1학년 최인혜입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 접수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 빠짐없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양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해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최인혜 양. 침착한 성격의 인혜 양도 입시 앞에선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다는데요.
고민 끝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다른 전형들과 달리 제 자신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적보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과 그것을 통해 제가 발전했던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내학이 합격한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능을 꾸준히 길러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인재를 뽑고자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로 모집 인원의 70% 이내를 우선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고 30% 내외의 3배수를 일반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우선 면접 대상자는 2단계에서 개별 면접을, 일반 면접 대상자는 1박 2일 합숙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자기추천 전형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교육에 충실하면서 얼마나 평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왔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주된 평가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내학은 고등학교 시절 교내 독서 캠프, 논술반, 심화 집중반 프로그램 참가와 밴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드러냈는데요. 재능을 끊임없이 개발해온 모습이 입학 사정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중어중문학과 학생인데요. 그렇다고 중고등학교 때 중국어 활동만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밴드 활동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공연을 했던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중국어학과 진학을 위해 중국 경제와 사회, 문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이내양. 중국어 작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도 학교 선생님께 첨삭을 받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내양은 이와 같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자기소개서에 효과적으로 드러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무작정 쓴 게 아니라 마인드맵을 먼저 작성해봤어요. 그 마인드맵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활동명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활동 장소, 활동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적었더니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좀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빼놓을 수 없는 1박 2일 심층 면접. 이를 위해 이내양은 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수많은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실전에서 긴장감 없이 실력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일희 학생이 평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본인이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을 했던 내용을 잘 적어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심화 집중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스케줄표를 이용한 지금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평소에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공교육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을 했는가 하는 점들을 사정관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인 것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있는 이내양. 자신이 겪었던 고민을 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는데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할 때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과 믿음을 갖고 실전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한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외교관이 돼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최인혜양. 이내양의 또 다른 도전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네,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우리 학생 최인혜 학생의 VCR 함께 보셨는데요. 자,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이 학교 생활 기록부 또 자기소개서, 자기주도 활동 보고서, 교사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죠. 빠트림 없이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 잘 제출할 수 있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21세기 건축공학도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수시 전형 쓰면서 고민도 많지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들던가요? 일단은 저에게 적절한 대학과 인재상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네. 두 번째로 건축 관련 학과 외에 건설 관련 학과에 지원해도 괜찮은 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죠. 네, 내신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가 3.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1등급, 과학 3.4등급에서 평균 3.45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고요. 6월 평가와 모의평가는 언어 110에 64에 4등급, 수리가가 88에 32에 6등급, 외국어가 119에 79에 3등급, 물리력이 49에 45에 5등급, 지구과학 2가 57에 76에 4등급입니다. 그래서 언수에 탐투하면 420이 되고요. 한 4.3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은 1학년 교내 환경봉사대원을 했고요. 2학년 학급 반장을 했고, 과학전시관 체험학습 해설 자원봉사단, 그다음 입학사정관 실천 대비 캠프, 1, 2학년 물리반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은 학생 해외 자원봉사단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운동본부 저소득층 자녀 독서 지도를 했네요. 그다음에 헤비타트 집짓기 봉사활동 16시간을 했고요. 이제 수상 경력은 2010년도 1학년 때겠죠. 학업 부문 표창장을 받았고, 2011년도도 연이어서 선행 부문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중점 과제 연구 우수상 2위를 했고, 2012년도에도 과학 중점 과제 연구 우수상 2위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서 표창장을 받은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망대학은 뚜렷합니다. 건축계통이고요. 1지망이 서울과학기술대, 2지망이 서울시립대, 3지망 건국대, 그다음에 그 외 경희대, 한동대, 경기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꿈이 이제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네. 일이고, 또 관련 학과, 지망 학과도 보니까 건축 관련 학과 아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과 비교과 좀 분석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신 네네. 성적이 한 3.45등급 되니까 아주 그냥 부실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좀 학생부 전형, 위주의 전형을 또 쓸 수 있을 만큼의 또 그런 거 안 되는 네. 것 같고, 이제 그런 애매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정시까지 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서 두 가지를 다 이제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수시의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맞춰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정시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활동 내역을 이제 봤는데, 활동 내역 중에서 좋은 내역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과와 관련된 그런 그 우수한 그런 그 활동 내역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한 활동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는 그 내용들 중에서 부각시킬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이제 철저히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서의 그 완성도를 많이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그 면접이 있는 전형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45면은 그렇게 그 나쁜 전형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1단계에서 많은 배수를 뽑는 그런 대학들이 있다면 2단계 면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의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정시 기준으로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인 네. 위치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까지 좀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6월 평가 모의평가 결과로 봤을 때 현재 그 희망대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건국대 KU자기 추천 건축학부입니다. 여기는 배치를 이제 503 정시 기준입니다. 503점 정도 하고 있으니까 83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7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현재 배치가 되고 있고요. 서울과학이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그 배치를 한 499점 정도라면 79점 정도가 모자라는 거 나오고 있죠. 서울시립대도 한 102점 정도가 모자라서 희망대학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객관적인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어느 네. 선이 가능할까요? 네, 6월 달로 봤을 때 현재입니다. 9월 4일 날 많은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계명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그래서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랑봉사 창의 전형이라든가 전남대, 그다음에 전공 특성 우수자, 이런 전형을 해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적합한 그런 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의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려고 하는 학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 지금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 학생이 수시 합격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학생부 현재 성적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한 6월 모의평가보다 한 20점 정도 좀 높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뭐 이렇게 대단히 훌륭하고 뭐 건실하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현재 우리가 지망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나 좀 낮춘 대학에서는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부강만 잘 시킨다면 한 20점 정도 높여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읽어봤더니 그 독서 생활을 참 훌륭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건설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데서는 자기소개서상의 독서 활동을 좀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뭐 너무나 건축에 대한 뭐랄까 희망감이나 거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한 학생이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해놓으셨어요. 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또 독서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부각시켜야 될 것이 독서 활동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자기소개서 준비 철저하게 잘 했습니까?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독서를 좀 부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점도 좀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학생부 전형이 아주 모자라고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위주의 전형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좀 현재 희망하는 대학하고 좀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학생부 위주의 전형입니다.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5년제입니다. 내신 등급을 한 3.4등급 정도 잡고 있고요. 그러면 뭐 3.45니까는 괜찮겠죠? 네. 금호공대 마찬가지입니다. 한 3.8등급 정도 일반 학생이나 교과 성적 우수자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서울권도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네. 일반 전형인데요. 건축학과 5년제가 한 3.5등급 정도 잡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다음에 한국교통대 충주에 있죠. 네, 건축학과 3.0등급이니까 한 번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학생이 그 서류를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잘한 것 같으니까 입학사정관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은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네. 서울과기대 드림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한번 지원해볼 만하다.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고 또 가까운 경기대 수원 자기 추천자 전형. 왜냐하면 서류를 충분하게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모자라면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또 현실적인 얘기들은 동아대 자기 추천자 해서 건축공학과를 추천을 하고요. 또 그 이외에도 순천향대 피닉스 전형, 그다음에 충남대 프리즘 인재, 그다음에 충북대 우수인재 양성 전형 이쪽은 현재 적합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서울과기대하고 경기대 수원은 약간은 도전적인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서울과기대 우리 학생이 지망을 원했던 또 그런 대학이기도 한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앞에다 말씀을 해주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우리 오정훈 선생님께도 우리 학생의 지금 내신 비교과 활동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대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두터운 층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예. 우리 학생도 보니까 입사관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이과생으로 봐서 자연계학생으로 봐서 3등급 중반대 정도가 되면 네. 서울 소재대학 기준으로 보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부터 바뀐 게요. 이게 충분 합격자가 생기면서 네. 원래 최초 합격자 기준은 인서울 서울 소재대학 기준으로 보면 2등급 중후반대에 네. 최초 합격선이 걸리다가 충분 합격자가 돼서 마지막 소위 이제 문 닫는 학생 점수까지 가다 보면 약간의 좀 편차가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서울소재대학 정도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권 대학 정도에서 좀 상위권 대학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어떤 충원까지 고려해가면서 지원해 본다고 하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수시 지원 전략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됐습니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는 어떤 분이신가요?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 어느 나라 건축가입니까?
스페인. 스페인에 좋습니다. 준비를 잘 돼 있는 자, 대한민국의 멋진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첫 단추 잘 꿰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건축공학 기술자가 꾸민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 이제 수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능 준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쪽은 좀 맞추기 위해서는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철저한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학생부 성적으로 본다면 경상대학교 교과성적 우수 전형, 금호공대 일반 학생 교과성적 우수 전형, 그리고 삼육대 한국교통대 충축캠퍼스의 일반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요. 입학사정관제 중심으로 전형을 선택했을 때 우리 학생이 추천해 줄 만한 전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드림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경기대 수원캠퍼스의 자기추천자 전형, 동아대학교 자기추천자 전형, 그리고 순천향대 피니스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시 상담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쳤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수시 6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학생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종훈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 소신하고 우리가 제가 보통 적정을 생각한다면 네네. 소신 2번에 적정 4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네 성적 패턴이 내가 수능이 좀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좀 수능 후에 치러지는 수시 2차 전형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고요. 근데 학생부 성적이 탁월하다라고 하면은 수능 전에 치러지는 수시 1차 전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원서 접수 시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시 1회차가 수능 전에 있고 수시 2회차가 수능 후에 있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거의 모집 인원의 절반 80% 정도를 수시 1회차 접수해서 모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접수하고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가능 5번 정도를 다 쓰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3 수시로 대학 가기를 주제로 소중한 상담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를 해주셨습니다.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생생한 진학 노하우를 담은 결정적 코치 책이 발간이 되어 있죠. 자, 결정적 코치 교보문고 순회 설명회가 이번 주말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교보문고 영등포점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 5시에는 목동점에서 순회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수시 합격 6회 지원 전략을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때? 너무 맛있다. 인사도 쓰고 정말 좋아졌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을 수 있고 잇몸이 한결 젊어진 것 같아요. 잇몸에 힘도 생기고.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잇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느지막한 여름 오후, 여기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장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나고 자란 영선 씨와 북에서 온 인숙 씨는 얼마 전 한 가족이 됐는데요. 새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통일 가족을 통해 서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만드니까 정말 외롭지 않고. 엄마와 함께 남으로 온 16살 은희에게도 언니들이 둘이나 생겼는데요. 언니들은 은희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은 좋고 하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됐고, 그냥 좋은 친구, 동생, 일단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국내 거주하는 새터민들의 수는 모두 24,000여 명 선.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다름 아닌 마음의 손길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모아줘서 이렇게 허물없이 오가고 음식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정말 즐거운 때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가족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리가 하는 공고의로 충명문에 강으로 돌아가는 TBS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남산. 서울 시민의 62.8%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남산을 꼽고 있습니다. 남산의 면적은 289만 제곱미터로 높이는 270m에 달하는데요. 남산에 오르는 길은 15개로 자연체험 코스, 역사 문화 코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km에 달하는 한바퀴 코스는 시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91종, 288만 그루의 식물들이 남산의 상쾌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산의 명물 케이블카. 605m 길이의 선로를 초속 3.2m의 속도로 달려 정상까지 오르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해발 479.7m 정상인 236.7m 높이의 N서울타워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N서울타워에는 전망대와 하늘 우체통, 그리고 사랑의 열쇠나무까지 이색적인 공간들이 가득합니다. N서울타워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조명색이 변하는데요. 농도가 낮은 맑은 날에는 하늘색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인 남산. 시원한 전망을 즐기면서 여름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옥도서관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무늬가 좀 얇고 괜찮은데 거기는 약간 탁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요, 조용하고요. 우아해요, 되게. 손이 빨간색인데 이런 거 왜 안 먹으면 해가 지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어 또 옛 선조들의 문화를 익히고 또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반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서관, 한옥 도서관이 서울 시내에 각 구마다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발전소.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TBS